여러분은 살인교사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살인교사란 살인의 의사가 없는 타인으로 하여금 살인을 결의하여 실행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소개할 이야기는 바로 자신을 추종하는 집단을 만들어 살인을 지시한 살인교사자 찰스 맨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찰스 맨슨은 1934년 11월 12일 오하이오 신시내티에서 태어났는데요. 당시 찰스의 어머니인 캐슬리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어린 찰스를 완전히 방치시켰습니다. 1939년 찰스의 어머니인 캐슬리는 친오빠와 주유소에서 무장강도를 시도하다 체포되었으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로 인해 찰스는 외삼촌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맡겨진 집은 종교적인 분위기가 엄격한 집안이었고 그곳에서 학대를 받게 됩니다. 외삼촌 부부는 찰스에게 충분한 식사를 주지도 않았고 초등학교에는 여자아이의 치장을 하고 가게 해 찰스는 다른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그렇게 어린 시절 왜소하고 몸이 약했던 찰스는 조울증과 콤플렉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후 찰스가 7살 때 캐슬린이 감옥에서 나오고 캐슬린은 위탁 가정에 찰스를 맡기려 했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어 결국 찰스는 가톨릭 수도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찰스는 그곳을 탈출하여 절도를 저지르다 붙잡히게 되었고 경찰은 9살인 찰스를 청소년 교화시설에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찰스는 강도, 강간, 절도, 사기 등 여러 범죄들을 저지르게 되면서 소년원으로 보내지게 되었고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소년원에서 보내게 됩니다. 1955년 1월 7일 찰스는 로잘리 장 윌리스라는 여성과 결혼했고 처음 몇 달간은 평범한 삶을 살며 아들까지 낳았지만 돈이 공해지자 찰스는 또다시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지속된 절도로 인해 1956년 교도소에 수감되었고 바람이 난 로잘리와 옥중에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1958년 그는 석방되었고 이후에도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를 일으키며 계속해서 교도소를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당시 비틀즈의 열렬한 팬이던 찰스는 교도소 안에서 기타를 배워 실력이 수준급이었다고 하는데요. 출소 후 찰스는 비틀즈처럼 자신도 유명해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며 캘리포니아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또 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치보이스의 멤버인 데니스 윌슨과 만나게 되어 레코드 회사를 소개받고 레코드도 만들어 보았지만 끝끝내 성공을 거두지는 못하게 됩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허비했던 찰스는 30대 중반의 나이가 되어 샌프란시스코로 향하게 되는데요. 찰스는 당시 미국 사회에 퍼져 있던 히피 문화를 접한 후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인생의 목표가 없던 젊은 히피들과 친해지게 됩니다. 그 후 찰스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길러 자신을 뭔가 특별한 인간의 이미지로 연출시켰고 종말전쟁, 환경문제, 인종문제 그리고 히피 문화의 화두였던 사랑을 이용하여 자신을 신격화시켰는데요.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던 젊은 히피들은 찰스에게 세뇌당했고 결국 악명 높은 맨슨 패밀리가 형성됩니다. 당시 맨슨 패밀리는 마약인 LSD를 상시 복용했으며 거처를 제공받는 대가로 맨슨 패밀리 소속의 여자들을 성적 상대로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찰스는 음악과 마약, 그리고 성적 행위들로 추종자들을 취하게 한 다음 계속해서 그들을 세뇌시켰고 압도적인 지배력과 신격화로 추종자들을 끝까지 세뇌시킨 찰스는 그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즉, 찰스의 말 한마디로 추종자들은 그게 살인일지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포기한 패밀리는 사회에 대한 불만과 망상 속에서 살게 되는데요. 그렇게 그들은 살인과 폭력으로 사회에 대한 원망을 표출하게 됩니다. 1969년 찰스와 그의 패밀리는 게리 힌먼이라는 음악 관계자를 살해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찰스 맨슨과 맨슨 패밀리 집단을 세상에 알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찰스 맨슨은 음악 프로듀서였던 테리 멜처에게 자신의 음악을 인정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원한을 품게 되는데요. 그렇게 1969년 8월 8일 밤 찰스는 자신의 추종자들인 텍스 왓슨, 패트리샤 크렘 빈켈, 수잔 애킨스, 린다 카사비앙을 테리 멜처가 거주 중인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 테리 멜처는 이사를 간 상태였고 그 집에는 로만 폴란스키와 그의 부인인 배우 샤론 테이트가 살고 있었는데요.
찰스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던 맨슨 패밀리는 집으로 들어가기 직전 전화선을 끊고 폴란스키 부부의 일을 돕는 청년 스티븐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목표였던 테리 벨처가 이사를 간지도 모른 채 폴란스키의 집으로 들이닥칩니다. 당시 로만 폴란스키는 출장을 간 상태였고 폴란스키의 아내였던 샤론 테이트는 임신 8개월의 몸이었는데요. 샤론 테이트는 죽고 싶지 않다, 아기를 낳고 싶다며 애원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칼에 16차례를 찔린 끝에 사망하고 맙니다. 그렇게 집안에 있던 제이스 에블린과 아비게일 폴거, 프라이코스키 역시 그들에게 처참하게 살해당합니다.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그들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 하지 않았고 후에 조사 과정에서 유명인을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되자 더 주목받을 수 있다며 기뻐했다고 합니다. 폴란스키가 살인사건 후에도 그들은 레비앵커 부부를 살해했고 여러 범죄와 살인을 저지르고 다녔는데요. 결국 맨슨 패밀리는 폴란스키가 살인사건을 포함한 여러 차례의 연쇄살인으로 체포됩니다. 맨슨 패밀리의 구성원 중 하나였던 린다 카사비앙은 증언의 조건으로 기소 면제를 받게 되었고 찰스 맨슨, 텍스 왓슨, 수잔 애킨스, 패트리샤 크랜빈켈은 사형이 선고되었지만 1972년 캘리포니아 주에서 사형이 전격 폐지되면서 무기징역으로 형이 감형되게 됩니다. 폴란스키가 살인사건으로 인해 유명해지게 된 찰스 맨슨은 여러 언론의 관심을 끌게 되는데요. 그리고 한 인터뷰에서 기자가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대답해 줄 수 있냐는 물음에 이렇게 답하게 됩니다. Nobody. I'm nobody. I'm a tramp, a bum, a hobo. I'm a boxcar and a jug of wine. And a straight razor if you get too close to me. 이 인터뷰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악마가 존재한다면 바로 찰스 맨슨이다, 소름이 돋는다 등의 여러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 이후 찰스 맨슨은 13번의 가석방을 신청하였지만 매번 기각되었고 교정 당국의 교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지만 결국 그는 교화되지 않았는데요. 2014년 11월에는 애프턴 일레인 버튼이라는 26세의 여성과 옥중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2017년 11월 19일 교도소 인근 병원에서 노안으로 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일방적인 원한으로 살인을 지시한 찰스 맨슨과 그의 추종자들인 맨슨 패밀리. 찰스 맨슨은 죽기 전까지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지하지 못하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는데요. 또한 교도소 내에서 반성은커녕 음반 작업을 하거나 자신의 범죄에 대한 서적을 출판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그것이 결코 범죄의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뉘우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상 호러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